안녕하십니까, 황혜자TV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 경주관광 최상 코스 소개 3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관광 최상 코스 소개 3부에서는 신라가 삼국 통일 후 통일의 위험과 불국토를 지향하는 의지를 보여준 유적지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라의 백성들이 즐겨 찾던 남산 지역과 최근 관광의 명소가 된 교동적 교촌마을 및 황리단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통일 후에도 불교를 통하여 정신세계를 유지하고 통치 질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왕국의 위엄과 불국토를 향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최고의 작품이 불국사, 석굴암 등으로 통일신라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걸작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도 해상을 장악하고 서역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작품성이 더욱 뛰어난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립되고 단절된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남산된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상황을 자연 속에서 부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먼저 월정교입니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 760년에 궁예 남쪽 문천에 춘향, 월정교 두 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굴조사에 따라 월정교를 복원하였습니다. 현재 교촌마을과 연결되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신라는 17만호 규모의 국제적인 대도시로서 월정교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용도로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신라의 도심부 곧 불국정토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의미로 외교적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압지, 즉 동궁과 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674년 궁안에 큰 연못을 파고 그 안에 3개의 산을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고 짐승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궁안의 못, 월지로 불리었으나 신라 멸망 후 본래의 모습을 잃고 오리와 기러기만 날아다니자 안압지라고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궁과 월지의 야경은 유명합니다. 밤에도 많은 청춘 남녀들이 찾고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만 3만 여점에 이릅니다. 이 유물들은 국립경주박물관 별도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국사는 경덕왕 10년 751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삼국 통일 후 나라가 안정되고 문화적 영향이 높았던 경덕왕 시절은 신라 문화의 황금기였고 당시의 신라인들은 신라가 곧 불국토라는 강한 자부심 또는 불국토를 신라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염원이 간절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라인의 강한 신앙심은 발달한 과학기술과 뛰어난 건축술, 예술적 감수성에 힘입어 현실화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의 진정한 힘이 결코 아름다운 경치나 고느적한 산사의 정치, 뛰어난 건축적 기술에만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이 되어 불국이라는 이름을 상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내에는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세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은 입구가 되는 계단과 문, 그리고 중심 건물과 이를 둘러싼 화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웅정 영역은 석가열애불의 사바세계, 극락전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비로전은 비로자라불의 연화장세계를 나타냅니다. 석축 위에 자리한 이들 세 영역이 부처의 세계라면
석축 아래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자하문과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청륜교, 백운교와 또 안양문 극락전으로 이어지는 연화칠보교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33개의 하늘, 곧 우주를 뜻하기도 하며 하늘에 신인 제석천이 사는 도리천, 도리천은 33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축과 다리 등의 건축수를 눈여겨보면 신라인들이 돌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대웅정 영역의 마당에 마주 보고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은 단연 불국사 건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단아한 석가탑과 화려한 다보탑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지만 주변 건축물과 어우러져 대칭과 균형, 다양성과 조화로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사리함, 유리병 등이 나온 석가탑은 우리 민족의 인쇄술 등의 우수성도 세계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산지역과 교동적 교촌마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남산은 일반 백성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며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주 남산 전체는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산에 이루어 놓은 신라인, 일반 백성의 불국토, 그리하여 남산을 찾아가는 길은 불교인들에게는 성지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은 남산에 단단한 화강암을 쪼아 불상을 만들었고 평범한 둔턱에는 탑을 세웠습니다. 석굴암이나 불국사처럼 왕이나 나라에서 나서서 조성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심으로 불국토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백성들이 석공들이 정 하나 들고 산을 올라 저마다의 소원을 걸고 마음속에 부처를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치로도 얼마나 수려한지 고이봉과 금오봉을 오르고 내려올 때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남산은 고도가 낮지만 결코 낮지 않게 보이며 정상에 오르면 아주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항해자TV는 지난 방송에서 경주 남산 등산 코스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라인들은 남산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전체를 보려면 수일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유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남산 유물을 보려면 남산의 동남쪽을 둘러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슬라이드의 불곡 석불을 보십시오. 감실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불곡 석불 자상은 남산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불곡 석불은 불상이라기보다는 마음씨 넉넉한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인상입니다. 그리고 탑곡에 있는 탑곡마의 석불 조상군은 부처바위라고도 불리는 사면 석불로 10m나 되는 커다란 바위의 여러 면에 열애상, 보살상, 비천상, 나한상, 보리수와 탑까지 새겨 놓았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탑은 황룡사 구청 목탑의 원형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끕니다. 보리사에서는 석굴암의 본존불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미륵곡 석불자상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조금 위에 있는 위치에 산 속에 마의 석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칠불암 사면석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불암은 커다란 자연석의 내면에 불상을 새겨놓은 사면석불을 3존불을 새긴 커다란 바위 앞에 배치하여 모두 7불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칠불암입니다.
7부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선한 마의 보살 반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마의 보살 반가상은 깎아 지른 듯한 절벽의 바위면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남산에서 가장 멋진 불상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교촌, 교동마을은 신라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조선시대와 그 이후의 세대의 대표적 문화가 섞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약 500년 전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때 외적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았었던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언단심 호국 정신을 실천하고 청백화신으로 살아온 정무공의 뜻을 이어받고 부를 이루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상 나라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부자들의 재산은 불타거나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치원의 후손들로 또 최진립 장군 등의 후손들로 가난한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변 백성들이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집들은 보존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집안은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등 이웃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보도모온 가훈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할 때마다 모범 사례로 거론되곤 합니다. 원래 90칸의 집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미음자의 안채와 대문채, 사당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1970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2006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빚은 교동법주는 중요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채부잣집 앞 요성궁이라는 전통 한식집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리단길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길이 되었습니다. 각종 맛집이 절비해 있고 교촌이나 첨성대, 대능원 등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촌과 황리단길을 다니며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면서 관광하노라면 신라, 고려, 조선, 현대를 이어주는 문화와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리더십과 신라인을 하나 되게 하였던 유적지뿐만 아니라 통일 신라를 이룬 선조들의 통일 위엄을 드러내고 불국토의 의지를 나타내는 유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시 선덕여왕, 김춘추 무열왕, 김유신 장군, 문무대왕, 김인문 등 당대 최고 리더십들이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그들을 활용하였기에 가장 열세에 있던 신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반도에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신라는 최약소국에서 통일의 가업을 이룰 정도로 국가를 번성케 하고 백성의 단합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같이 꾸고 이를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신라의 선덕여왕, 무열왕, 김유신 장군, 문무왕은 이러한 꿈을 꾸었고 실천하였으며 신라 백성들은 리더들을 믿고 동일한 삶과 비전을 가졌을 것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통일 신라가 후 삼국시대로 갈리고 결국 고려에 무너지고 말았는가요? 이 역시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런 요인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분열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 국가 전체 백성을 아우르고 하나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신이 약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골품 제도가 지속되면서 육두품 출신 등 신라 내부조차도 이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백제나 고구려 지역의 백성들이 불만이 커져갔던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흥무공원에 흥무대왕, 즉 김유신 장군이 말한 어록비가 있습니다.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수성 또한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동안 신라와 통일신라의 위대한 문화의 중심이 된 경주는 천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남겨진 유적 속에서 그 정신과 찬란한 문화를 찾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찾아 이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 경주 관광 최상 코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마크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